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강의 자료 다 공유됐죠? 이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들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 저번에도 잘 해주셨는데 채팅창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슬랙에서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몇 분 지금 카메라 안 킨 분들은 저한테 따로 DM을 주신 분들이니까 카메라를 켜신 분들이 감안해 주세요. 확진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별도의 공지사항은 없고요. 바로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냐면 첫 번째 abstraction에 대해서 다뤘어요. abstraction이라 함은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제대로 알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우리의 뇌와 시간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정말 관련 있는 정보만 알아도 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앱스트랙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사실 컴퓨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모두에게 오픈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출 건 감추고 정말 협업할 때 필요한 것만 오픈해도 사실 서로 인터랙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앱스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하드웨어가 있었고 하드웨어 디테일을 몰라도 사람들이 앱을 프로그래밍하게 만들 수 있는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어서 앱스트랙션 해줬고 운영체제 위에 앱이 올라가는데 그럼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운영체제에 맞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초심자의 경우에는 운영체제를 잘 알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한 번 더 앱스트랙션 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게 존재해서 우리는 그 위에서 인터프리터 위에서 파이썬만 알아도 운영체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딱히 큰 지장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바로 들어갔죠, 저번 시간에. 그리고 아무거나 쳐봤는데 일단 우리가 타이핑한 모든 게 뭐냐면 익스프레션입니다. 파이썬 코드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그것을 Shift 엔터든 컨트롤 엔터든 쳐서 인터프리터에 넘기는 작업 그게 실행되는 순간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터프리터가 그 코드를 운영체제랑 소통하면서 실행하고 결과값까지 도출해서 우리 눈앞에 모니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션은 프리미티브 익스프레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우리가 흔히 딱 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기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익스프레션이 있었고 펑션을 콜하는 콜 익스프레션도 있었죠. 이 두 개 다 연산자가 있었고 연산자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있었어요.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가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게 오퍼레이터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밸류들이 오퍼랜드 펑션에서도 펑션 이름이 펑션 자체가 오퍼레이터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오퍼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밸류들을 우리가 봤어요. 모든 밸류를 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두 개 정도의 밸류를 봤죠. 정수와 실수 그 정도를 봤습니다. 정수는 int, 실수는 float라는 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밸류는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 지어져서 타입이라고 정의를 해놓는다. 근데 그렇게 타입이라고 따로따로 정의를 해놓는 이유는 그 타입들마다 오퍼레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플러스를 하더라도 컴퓨터 아래 레벨로 가면
정수로 플러스 연산하는 거랑 실수로 플러스 연산하는 건 구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타입으로 나눠줘야 컴퓨터가 이제 명확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입이라 함은 어떤 set of values, 정수면 정수들이 모여 있는 밸류, 그 set 플러스 그 밸류들로 할 수 있는 연산까지 합치면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타입은 밸류 플러스 관련된 연산들. 그 다음에 단순한 밸류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좀 심볼릭한 네임들이 필요합니다. 값 자체만으로도 컴퓨터는 만족하지만 컴퓨터는 의미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프로그램하기에 간편하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이름과 컴퓨터가 이제 해석할 value들 간에 묶어주는 작업이 뭐였냐면 어사인먼트라고 했습니다. 어사인먼트.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말하는 그 이퀄 기호를 쓰면은 어사인먼트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강조했죠.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퀄이 진짜 이퀄이 아니다. 그냥 사실상 왼쪽으로 화살표 날리는 그런 거랑 똑같다. 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실제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 이퀄 기호를 2개를 연속으로 써야지 같다고 인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등장했어요. 어사인먼트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될 때 컴퓨터 내부에서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메모리 레벨에서 메모리의 밸류를 위한 어떤 오브젝트, 메모리 칩이 생기고 그 오브젝트에는 주소가 있고, 어사인먼트가 이루어질 때는 베리어블이 결국 그 주소를 가리키도록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연습할 게 화살표를 날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뭐가 어디로 화살표를 날리고 화살표가 또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야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것들 좀 상상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우리가 좀 결과도 예측하기 쉽고 그러겠죠. 네, 여기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주차 첫 번째 강의 모듈 1입니다. 제목은 펑션.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call expression을 통해서 펑션을 썼어요. max 함수 써보고 min 함수도 써봤죠. 그런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런 펑션이란 모듈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펑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 Defining our own functions.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이썬이 뭐 맥스나 민처럼 정말 다양한 좋은 함수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파이썬이 미리 함수로 구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제가 미국에 갔단 말이죠. 미국에 가가지고 섭씨, 화씨 이렇게 전환하는 게 헷갈려요, 계속. 그래서 섭씨 온도를 넣으면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함수가 파이썬에 있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서 convert to Fahrenheit라고 하고 10을 넣었어요. 이러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섭씨 10도가 화씨로 바뀌면 이 공식이 있거든요. 화씨로 바꾸는 공식에 따라서 50도로 이제 화씨로 나오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썼단 말이죠. 전 to Fahrenheit 10 하면은 마치 우리가 맥스에다가 괄호치고 숫자를 넣듯이 나도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파이썬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처음에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대로 뭐 50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 야, 너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얘를 갖고 나보고 실행하라 그러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내죠. 나 이런 이름은 몰라 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네임스페이스 그 글로벌 그 뭐지? 저희가 베리어블 딱 선언하면 x하고 이름이 딱 생성되고 그다음에 뭐 밸류에 매칭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이름을 선언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 아예 모르는 이름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일단 이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쳐보실래요? 여기에 있는 두 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도 쳐볼게요. def 자, 띄어쓰기 이거 인덴테이션 필수입니다. 두 번째 줄. 탭 자동으로 엔터 치면 주피터가 그렇게 해줄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안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셀시어스의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는 Shift 엔터를 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따라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작업이 일단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완전 첫 시간에 Power of Programming이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얘기를 했어요. 뭐 Go to Work, 뭐 Go Home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커뮤트를 또 해보고 싶고 그렇게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예전에 내가 했던 프로그램을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피션트하게 복잡한 작업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데요. 함수가 그러한 작업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A라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거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내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 함수를 쓸 수 있잖아요. call expression을 통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작업 안 해도 되죠. 있는 건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것들만 새로 구현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은 함수를 잘 만드는 것,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수를 만드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일단 자세한 얘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이핑 하셨죠? 그리고 뭐 에러 안 났죠? 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이 첫 줄이 이제 뭔가 함수 이름도 들어가고 뭐 그런 줄이죠. 그리고 콜론이 들어갔네요. 콜론 밑에 이 줄은 분명히 탭으로 띄어야 됩니다. 탭으로 안 띄면 파이썬이 인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엔터. 짠. 네. 파이썬이 이런 에러 메시지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파이썬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에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안 됐느냐 보면은 나는 인덴티드 블락을 기대했다. 여기에서 그죠? 리턴 여기서 인덴티드 블락을 기대했는데 인덴테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아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해주고 다시 Shift 엔터를 치면 자 이제 I'm so happy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디버깅 작업인데요. 이렇게 파이썬이 뭔가 에러를 띄우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소통 이제부터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제 컴퓨터랑 소통을 해보세요. 막 키보드 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이렇게 되면은 함수를 일단 정의를 한 거거든요. 자세한 설명 다음 페이지에서 할 텐데. 그럼 정의가 된 걸 일단 한번 써보죠. 우리가 max랑 min을 썼듯이 써보겠습니다. convert to far and height 한 다음에
아까 했던 10도씨를 바꿔볼까요? 짠. 네, 50.0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파이썬이 에러를 내지 않고 어떤 함수를 실행해 주네요. 자, 여러분 이거 숫자 바꿔가면서 몇 개만 좀 쳐보실래요? 범용성 있는 어떤 기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두 줄을 타이핑함으로써 임의의 숫자를 받아서 화씨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 쳐볼까요? 에러. 왜냐하면 오타를 쳤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뭐 한 3개만 해봤어요. 여러분도 몇 개쯤 해봤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좀 원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고요. 일단 이 부분. 자, 좀 일반화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두 줄을 세석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def라 하면 define입니다. define. 정의를 하겠다. 정의를 하는데 뭘 정의하냐? 자, 함수를 정의할 건데 처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갑니다. max면 max, min이면 min,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 그 함수 안에 들어갈 아규먼트, 파라미터들이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데 어떤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요. 숫자는 값이잖아요. 특정 값이 아니라 variable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10을 넣고 여기서는 30을 넣고 20을 넣기 때문에 범용성 있는 하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셀시어스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콜론을 쳤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 할 때 그냥 우리 언어 할 때 콜론이 무슨 뜻이죠? 우리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사실은 뭐냐면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콜론 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define 한 다음에 함수가 이런 형식의 함수가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라고 이제 콜론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콜론이 들어간 이상 그 이 밑에 어떠한 표현들은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function body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abstraction에서 썼던 표현에 의하면 여기가 function의 implementation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이름과 파라미터는 인터페이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쓸 때는 이 인터페이스, 펑션 헤더만 알면 그냥 이름이랑 값만 쓰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됐는지는 1도 관심 없어도 된다. 하지만 구현을 실제 할 때는 펑션 바디를 내가 쓸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펑션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헤더가 써져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펑션 바디를 쓴다. 그리고 이제 펑션 바디에서 실제 하는 일이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볼까요? 셀시어스라는 파라미터가 이 펑션 안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셀시어스라는 파라미터를 받으면 거기다 9를 곱하고 5를 나눈 다음에 플러스 32를 하는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eturn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말이 있네요. 주피터가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해주면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return은 뭐냐면 이 펑션을 실행한 최종 결과값을 이 return value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return 오른쪽에 있는 이 expression들을 evaluation 해서 최종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우리 함수를 실행한 사람에게 결과물로 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럼 설명이 다 됐죠. 네, 파라미터는 variable이다. 네, 값이 아니라 variable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함수들은 펑션의 body 맨 끝에
이 익스프레션 한 다음에 리턴을 하나 하면 익스프레션을 이밸루에이션에서 나온 밸류를 펑션 콜의 아웃풋 값으로 준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를 잠깐만 해볼까요? 아까 넘어갔던 자, 응용 문제. 방금은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아무나 한번 해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복사하셔서. 네, 저도 치면서 해볼게요. 똑같이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 헤더를 써야겠죠. 헤더를 쓰는데 def로 시작하는 헤더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이 펑션 이름. 근데 이미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네요. 펑션 이름은 convert to Celsius.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뭘 넣냐면 파라미터를 넣어야겠죠. 파라미터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만 보고도 아 얘가 이 파라미터가 무슨 의미구나 딱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예, 누가 올려주셨네요. 남승우 학생이 올려주셨고 네, 친절하게 png 파일도 나왔고 네, 볼까요? Convert to Celsius Fahrenheit return에 Fahrenheit에 마이너스 32를 하고 네, 그렇죠. 5분의 9분의 5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올려주신 분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Fahrenheit 그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이 콜론 기호를 인지해서 아, 그 다음부터는 이 펑션에 대한 설명을 얘가 프로그램 하겠구나. 자동으로 인지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 인덴테이션이 됩니다. 인덴테이션이 되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파렌하이트 마이너스 3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convert to Celsius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까 50 네. 서로 인터체인저블 하네요. 아까 파렌하이트로 바꿀 때 10이 50으로 바뀌었는데 50이 10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서로 좀 왔다 갔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론적인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 학생이 파라미터로 부분해서 variable 1, 2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나요? 네, 일단 함수에 특화된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variable들을 그룹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방법론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셋 등등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번 시간 스코프는 아니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함수에 특화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variable에서 다뤘는데 이번에 형용사 하나가 붙었습니다. local variable.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똑같은 함수인데 약간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리턴 스테이트먼트 하나에다가 쭉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A를 하나 정의했어요. A라는 베리어블을 정의해서 5분의 9라고 하고 B라는 베리어블을 정의해서 32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A랑 B를 하면 하는 일은 똑같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함수 안에서 새로운 베리어블이 생겼다.
그럼 이 베리어블 A랑 B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피터에서 바로 A랑 B를 선언했을 때랑 같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함수 내에서 선언된 베리어블과 함수 밖에서 선언된 베리어블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함수 안에서 선언된 베리어블, 함수 안에서 생겨난 베리어블들을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함은 함수가 생기면서 태어났다가 함수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 내내 살아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로컬한 그 범위 내에서만 잠시 생명을 갖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걸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피터에서 x 이퀄 10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x는 계속 살아있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함수에 귀속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함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a 이퀄 9분의 5 30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자, 한번 해볼까요? x가 뭐냐? 10이라고 알려주잖아요, 파이썬이. 근데 a가 뭐지? 라고 하면 몰라! 라고 합니다. a는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함수가 실행이 안 됐잖아요. 함수가 실행될 때만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함수를 실행해야만 그때 잠깐 a랑 b가 생겼다가 함수가 아웃풋 값을 내놓으면서 없어지는 친구들이에요. 이 a랑 b.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함수 바깥에서는 쓰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돼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이썬이 펑션을 한번 콜할 때 이 펑션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요. 이게 로컬 베리어블과 되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원래 파이썬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해서 내가 그냥 파이썬 실행한 다음에 베리어블 선언한 것들은 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살아있는 친구들인데 함수를 실행할 때는 그 함수에 특화된 네임스페이스가 따로 생성이 돼서 거기에서만 생명력을 가지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리어블의 이름이 만약에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과 같다. 제가 예를 들면은 이 convert to Fahrenheit에서 A 말고 X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X가 겹치잖아요. 여기서 X 밖에다가 해놨는데 안에서 또 X라고 해놨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파이썬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친구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때 함수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X라는 이름을 그 함수 네임스페이스에서 뽑아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정의해놨던 얘는 무시되는 거죠. 함수가 실행될 때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함수에 대한 개념은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현 학생 질문이 파라미터 및 리턴 밸류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플로트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하. 네, 좋은 질문인데요. 파이썬이 그 타입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타입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정수가 리턴될 것 같으면 그냥 정수 타입으로 해주는 거고 플로트가 리턴될 것 같으면 플로트로 해주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나는 분명히 10이라는 정수를 넣었는데 그렇죠? 셀시어스라는 인트 타입을 넣었는데 왜 return은 플로트가 나왔는가? 50.0이라는 실수가 나왔는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게 맞겠죠 아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제가 10을 넣었으면 셀시어스는 10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인트고 근데 이 중간에 처음에 곱하기를 할 때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10 곱하기 9는 90이죠. 그래서 정수 대 정수 연산인데
그 90을 잠깐만. 네, 이 나눗셈 연산이 이 실수에 관련된 연산이기 때문에 얘가 연산이 될 때 이제 플로우트로 전환이 여기서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플로우트로 전환이 돼 버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32로 정수지만 플러스 양옆에 있는 밸류 중에 하나라도 플로우트면 둘 다 플로우트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결과값도 플로우트로 바뀐 거죠. 파이썬이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플로우트를 해준 거지 뭐 항상 리턴이 플로우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왜곡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똑같이 10을 하면 50이 나왔네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정수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수로 리턴을 해준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